여러분 안녕하세요. 웹 프로그래밍 기초 우리 지금 총 정리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전반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지금 쭉 훑어보고 있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실제 복습과 같은 시간으로 도움이 되실지 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댓글로 원하는 부분들 그리고 잘 모르겠는 거 다시 설명해 줬으면 하는 것들 올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답이 없으셨어요. 한 분만 지금 달아주셨고요. 그 한 분이 올려주신 어렵다고 한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같이 후반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HTML 기본으로 배웠고요. CSS를 이제 쭉 훑어볼 거예요. 네, 이미 지정된 단어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은 키워드 선택자라고 했고요. 우리 브라켓이나 비주얼 스튜디오 이용하면서 입력할 때 창으로 자동으로 뜨는 컨텐츠들이 다 키워드 선택자고요. 우리 많이 봐서 알 거예요. 네, 그리고 크기 단위 퍼센테이지에서 백분율로 우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고요. EM이라고 해서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크기를 정하는 배수 단위, 그리고 PX는 픽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게 쪼갠 픽셀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REM은 부모 요소가 아니라 루트, HTML의 기본값으로 지정된 값에 의한 배수 단위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반응형으로 작업하면서 실제 퍼센테이지를 이용해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죠. 네, 색상 단위. 그래서 우리 기본 백그라운드 줄 때 기본으로 키워드 선택자를 이용해서 레드, 블루, 화이트, 블랙 이렇게 넣어주는데 실제 우리가 원하는 세세한 색깔을 원할 때는 헥스코드 단위를 이용해서 RGB 색상 단위를 16진수로 여기 레드, 그린, 블루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서 샵 하고서 코드 값 붙여주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RGB 색상 단위로 해서 RGB 하고서 레드, 그린, 블루 넣어줘도 되고요. 그 뒤에 알파 값을 넣어주는 경우는 우리 투명도 주어질 때 알파 값 넣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HSL 색상 단위도 우리 넣어줄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URL 단위 같이 배웠어요. URL 하면 해당 경로를 입력할 수 있고요. HTML 이미지 파일이 같은 경로에 있을 때는 그냥 이미지만 넣어주면 되지만 폴더에 있을 때는 폴더명 적어주고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의 루트에 있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슬래시 하고서 이미지 값을 입력해 준다고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스 속성 width, high 해서 너비랑 높이 이렇게 다루는 법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건 기본으로 우리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복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설명이 불필요한 내용으로 저는 생각되고요. 자, 박스 우리 테두리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볼더 해서 볼더 값을 굵기 그리고 스타일, 컬러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볼더에 해당하는 탑, 라이트, 레프트, 버럼 해가지고 볼더 값 각각 지정할 수도 있는 거 배웠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CSS 스타일 속성으로 이제 단위값 배웠고 디스플레이 속성을 배웠어요. 자, 디스플레이 속성은 어떻게 돼요?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여줄 건지 넌 하면은 화면에 아예 안 보이고요. 영역도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그 영역이 있어도 그 영역이 그냥 보여지지 않고 그 밑에 뜨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넌 한 경우에는 이 친구 아예 영역이 사라져서 다음 단계에 있는 것들이 위로 쑥 올라오죠. 네, 그리고 블럭은 너비 이상의 내용이 있을 때는 줄바꿈 처리해주고 우리가 빵빵하게 이제 가득
넓이를 잡고 있는 거 우리 블럭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p 태그 썼을 때 블럭으로 잡혀 있어서 꽉 채워져 있는 거, H2 썼을 때 꽉 채워져 있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은 우리 지금 위드랑 하이 값 지정할 수 없고 그냥 본인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인라인 블럭을 쓸 때는 두 가지의 형식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랑 높이를 지정 가능한 형태를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플렉스 해서 디스플레이스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이제 표시한다는 거 배웠었고요. 근데 플렉스를 이용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대응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크롬에서 제일 반영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용 단계에서 쓰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다. 다만 우리가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나 우리 개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한번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 배운다고 우리 클래스로 디스플레이 넌, 블럭, 인라인 블럭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씩 넣어보고 테스트를 했었어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속성 해서 백그라운드 색깔을 넣어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넣었을 때 반복 여부 그리고 반복 방향에 대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포지션 해서 위치, 이미지를 어떤 위치에서 불러올 건지, 위에서부터 불러올 건지, 가운데 정렬로 해서 보여줄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배경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올 건지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컬러 값, 이거 우리 아까 컬러 단위 배웠었죠. 기본 단위로, 그리고 헥스 코드를 넣었을 때 내용들을 같이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우리 한번 넣어봤었죠. 컨텐츠 이미지 new png 해서 new png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로 넣어보고, 그리고 반복 여부 no repeat 하면은 반복을 안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포지션을 센터로 줄 건지 탑으로 줄 건지, 그리고 사이즈를 꽉 맞게 줄 건지, 이런 것들 우리 같이 테스트하면서 배웠었어요. 그리고 속성으로 테두리, 보더 배웠고, 실제 더 많이 쓰는 마진이랑 패딩 배웠어요. 해당 영역을 안쪽으로 여백을 키울 것인지 바깥쪽으로 넓혀 버릴 것인지에 대해서 마진을 쓰냐 패딩을 쓰냐에 따라서 여백이나 나오는 경계선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사이즈는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패딩이나 마진을 썼을 때 그만큼의 위치 차이는 생기겠지만 어디를 늘려주느냐에 따라서 값이 크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패딩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패딩 옷 입을 때처럼 이렇게 늘려서 안쪽을 이렇게 늘린다고 했어요. 경계선은 그대로 두고 경계선 안쪽으로 늘려버리는 거. 그리고 마진은 내 위치는 그대로 두고 허이 네, 멀리 띄워준다고 했었습니다. 네, 글자 속성 해서 우리 폰트 웨이트 뭐라 그랬어요? 폰트 굵기를 지정해서 볼드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숫자로 300, 500, 600 뭐 이렇게 넣어준다 그랬었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폰트의 크기고요. 라인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줄 높이, 그래서 우리 줄을 썼을 때 글자가 똥똥똥똥 있을 때 라인 하이트를 주어주면 이 글자 줄에 여백이 생긴다 그랬죠. 왜냐면 한 줄의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 하이트를 가지고서 우리 글자 디자인을 따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는 폰트의 글꼴을 지정한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웹 폰트 쓰는 법 배웠었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만들고 있을 때 웹 폰트 가져다가 예쁜 걸로 우리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되게 예쁜 폰트들 많이 적용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웹 폰트 사용할 줄 알면 웬만한 우리 사이트들 폰트 좀 예쁘게 꾸밀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
하고서 폰트 넣고 컴마 하고서 뒤에 뭐 붙는다 그랬어요? 글꼴에 유형이 붙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삐침 있는 명조 계열인지 고딕 계열인지 그리고 일정한 글꼴인지 그리고 손글씨인지 아니면 화려한 글꼴인지에 해당하는 콤마 하고서 글꼴 유형을 적어준다 라는 거 배웠었고요. 자, 글자 생략 기능 같이 배웠었습니다. 글자 생략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엘립시스 해가지고 텍스트 오버플로우 해서 엘리시스를 넣어주면 해당 점점점 하고서 사이즈 위드 값 밖으로 넘어가면 점점점으로 표기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네, 위치 속성. 그래서 우리 절대 위치 좌표, 상대 위치 좌표 이렇게 배웠는데요. 위치 좌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포지션이라는 속성을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위치라는 값이고 그리고 우리 위치를 관리하는 속성 값입니다. 그래서 포지션에 해당하는 값이 스태틱인 경우에는 지정하지 않았을 때 그냥 기본 값이고요. 앱솔루트는 뭐라 그랬어요? 좌표를 절대 위치. 우리가 얘랑 있을 때의 그 상대적인 값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얘는 무조건 여기라는 절대적인 좌표에 대한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라고 했을 때 우리 값을 절대적으로 고정해 놓는, 그래서 이 친구는 좌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지정해 놓고 얘는 고정이라고 픽스를 해 놓는 거고요. 릴레이티브는 위치 입력한 순서에 따라서 상대 위치가 지정되고요. 그래서 앞에 누가 있으면 바로 뒤에 들어가고 그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맨 위로 올라오고 이런 상대적인 그 앞에 있는 태그들의 위치에 따라 바뀌어지는 위치를 릴레이티브라고 하죠. 그리고 픽스드는 뭘까요? 고정이라 그랬죠. 고정인 경우에는 그냥 우리 지금 눈 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쇼핑몰 들어가 보면 클릭하면은 스크롤 탑 해갖고 쭉 올라가는 거 아시죠? 아시나요? 쇼핑몰 많이 안 보시나요? 네. 쇼핑몰을 보면 스크롤 내려갖고 워낙 스크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보면서 상세 보기를 하다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항상 따라붙는 화살표 위로 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버튼이. 그래서 그 친구를 누르면 스크롤이 맨 위로 쭉 올라가죠. 그러면은 다른 메뉴로 이동하기 편하도록 이제 따라다니는 바들을 픽스드로 해 놓는데요. 픽스드는 이 전체 우리가 뿌려지기 위한 전체 페이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브라우저 창에 고정되어 있는 친구를 픽스드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를 구성할 때 밑에 부터가 고정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픽스드, 그리고 아니면 내용이 있으면 맨 밑에 무조건 스크롤 내려야만 부터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은 릴레이티브로 되어 있겠죠. 네. 차이 이해 가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 위치 속성 우리 바꿔보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콘텐츠라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코딩으로 하면서 같이 한번 봐볼까요? 네, 코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하고 있으니까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는 홈에다가 텍스트 타이틀을 H2를 임진주입니다 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할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백그라운드에 이미지를 많이 넣으셨더라고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게 떴네요. 일단은 우리 레이아웃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사이트를 예쁘게 꾸밀 생각은 안 하고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F12 눌러보면은 우리 지금 이미지 뜨고 H2가 여기 이렇게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쵸? 이미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원래는 기존에 있던, 키워볼게요. 자, 이미지가 원래는 없었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사이즈가 여기 폰트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고 싶어서 이미지를 넣었더니 지금 밑으로 폰트가 내려가 버렸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기 위해서 우리 표현을 하는데, 이 H2가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 태그로 인해서 얘가 부서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절대값을 주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지라는 태그를 무시하고 얘가 절대값으로 들어가려면 H2에 해당하는 스타일 값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포지션 앱솔루트로 들어가면 얘 위치는 절대값으로 들어가라는 거고요. 절대값인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위에서부터는 20픽셀, 옆에서부터는 20픽셀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보여주세요. 텍스트가 H2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 섹션에 있는 내용부터 기본으로 지금 이미지에 있는 위치는 무시하고 절대값 탑에 의해서 움직이게 됐습니다. 탑 20% 이런 식으로 해주면 우리 지금 위에서부터 20% 떨어진 모양으로 잡혀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친구가 위에 있는 위치를 무시하고 고정이 되어야 되는 경우는 지금 앱솔루트하고 탑 해주고요. 그리고 이 고정값이 앱솔루트가 이 위에 있는 전체 값을 무시하고 무조건 고정값이 아니라 위에 있는 상대 부모 요소에 의해서 지금 절대값이 정해지는 부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유 스킬에 한번 제가 위치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포지션 앱솔루트 탑 25 픽셀 해주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여기 이 전체 HTML의 25픽셀 위치로 가버렸어요. 여기 있던 친구가, 그쵸? 근데 얘가 바로 위에 있는 부모에 있는 영역에서 절대값을 가지고 싶은 경우에는 이 섹션에 포지션 값을 바꿔주면 돼요. 우리 포지션 값은 기본으로 스태틱이라고 했죠. 이거를 릴레이티브로 바꿔주면 이 친구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친구고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친구의 밑에 있는 앱솔루트는 위에 있는 상대값을 영향을 받아서 이 안에서 25픽셀에 움직여집니다. 키워볼까요? 250. 자, 250픽셀이 이 위에 있는 섹션에 해당하는 포지션 릴레이티브에 영향을 받아 이 부모 창에 있는 안에서 위치값이 절대값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근데 부모가 릴레이티브가 꺼진다면 이 위치, 전체 위치에서 250픽셀 떨어진 위치에 자리를 잡겠죠. 자, 그래서 부모의 포지션 설정, 속성에 따라서 값이 또 달라지는 거 우리 참고해서 위치를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탑 값을 잡아줄 때 이 좌표값,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을, 버름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는 걸 이 포지션 속성에 따라서 값을 영향받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값들을 다 직접 입력해보고 좀 많이
테스트 해보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앱솔루트 지정해주면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 값을 무시하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양들을 만들어내기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위치가 깨지거나 안 맞을 경우에는 우리 포지션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속성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진, 패딩 이 값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설명이 이해가 되셨기를 바라며 확인해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다시 한번 질문 주세요.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그리고 플로우 속성 우리 배웠죠? 플로우 속성은 플로우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해서 나누고요. 당겨준다, 띄운다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냥 당긴다고 느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 값들을 왼쪽으로 당겨서 탁탁탁탁탁탁 붙이는, 그리고 오른쪽으로 당겨서 탁탁탁탁 붙이는 값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메뉴바도 기존 UL, LI인데 이 친구들을 플로우 레프트로 탁탁탁탁 당겨서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옆으로 다 당겨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플로우 속성 우리 같이 테스트 했었고요. 클리어 속성으로 해서 우리 플로우스로 계속 당기고 있는 거 이제 취소해주는 클리어 속성 배웠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섀도우 속성 배웠었어요. 그래서 박스에 섀도우 X축, Y축, 그리고 얼마나 퍼뜨릴 건지, 얼마나 번지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색깔을 넣어줄 건지에 따라서 지금 이런 모양들이 나오고요. 잘못 섀도우 주면 우리 촌스러워진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레디언트 속성해서 우리 선형으로 쭉 뿌려지는 거, 그리고 원형으로 뿌려지는 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했을 때 라이너 그레디언트로 넣으면은 이제 선형으로 그레디언트가 들어가고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거냐, to right, 오른쪽으로 갈 거냐, 왼쪽으로 갈 거냐, 그리고 첫 번째 색, 두 번째 색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값을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의 어떤 포인트에 어떤 컬러를 넣을 건지 값을 넣어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그레디언트 생성해주는 코드, 더 편한 거, 소스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 사이트 공유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CSS 너무 빠르게 달렸네요. 그래서 CSS 지금 초반 우리 웬만한 속성들 다 훑어봤고요. 관련해서 우리 실습 시간에 하나씩 다 활용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애니메이션이랑 우리 트랜지션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